네, 반갑습니다. 세종참여연대 참치캔 TV입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방송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치캔에서 저희가 두 분이 지금 패널로 참여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영선 변호사님은 이변님으로 저희 천용기 집행위원님은 천농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변입니다. 네, 천동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 자녀 살해 후 자살 이 부분에서 이변님께서 이제 관련된 거 법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있다고 하셔가지고 천농부님께서 살짝 리뷰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좀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의 삶의 소유자냐 그게 아닐 텐데 그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거는 그 남겨진 아이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 아이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남겨진 아이가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것에 전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사회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의 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잠시 언급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지만 그 아이들의 삶을 사회에서 좀 안전하게 안전망이 좀 제대로 갖춰지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되겠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시의원 의정비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세종시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구성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곧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의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의정비 이거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심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실은 이제 증액만 하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저번에 4년 전에 굉장히 이제 높게 증액이 되는 바람에 조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시민들에게는 이게 의정비가 뭐냐 좀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어서 개괄적으로 저희 천농부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죠. 네. 근데 당시에도 그 의정 활동비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 네.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조사하고 자료도 필요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었고 그 활동에 대한 수당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가 책정되기 시작했고 그 세종시는 그 2012년 그 출범을 할 때 그 과거에는 세종시가 연기군이었을 때는 충남도의 광역 그 자치단체 산하의 연기군 기초자치단체였는데 네. 당시에는 기초의원도 있었고 광역의원도 있었는데 세종시 출범을 하면서 광역과 기초를 같이 네. 그 담당하는 복합기구로 출범했기 때문에 정부 직할에 그 복합기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 의원이 광역과 기초의원을 겸하는 형태로 가면서 의정비 책정이 됐는데 또 당시에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중간 정도로 좀 책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다가 그 시의원들에 대한 그 이 헤드셋을 착용하고 하니까 네네. 낯선 거. 되게 낯서네요. 되게 또 저희가 또 헤드셋을 한번 써보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천동훈님께서 네, 적잖이 당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시 의원의 그 의정비 같은 경우에는 월정 수당이 3,397만 2천 원, 그 다음에 의정 활동비가 2,200만 원, 네. 해서 5,197만 2천 원입니다. 네. 그 이거는 2019년도에 결정이 돼서 20년도부터 그 의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전국 광역의원의 그 의정비 수준에 어느 정도냐? 세종시가 전국 꼴찌입니다. 네. 네. 그때 사실은 이거보다 한 130만 원 정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더 그 증액하는 거를 했는데 시민들의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를 깎아서 전국 최하위로 맞춰서 의정비를 네. 결정한 상황인데 이제 또 의정비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그 구성하고 거기에 의정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해야지 적정한 것이고, 또 이게 일부의 많은 분들은 무벼수 명예직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왜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부터, 또 한편으로는 일하려고 하면 보수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강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은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 세종시 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은 제일 낮은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이게 그렇지만 기초와 광역을 다 같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의정비에는 이제 월정 수당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의정 활동비. 근데 의정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이제 공통으로 있는 거고, 월정 수당과 관계되어 있는 요 내용을 뭐 인구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지자체마다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이제 좀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상황에서 사실 아까 천홍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뭐 그만큼의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해서 저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역할만큼의 그것을 하고 있느냐, 요거에서 항상 시민들이 조금 반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의원들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겸직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실은 겸직 신고한 거 보니까 월 보수를 또 받는 시의원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된 세종시의원의 겸직 현황, 요걸 보면은 보수를 받는 시의원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렇다면은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측면,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여부 측면에서 이런 데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당장 급하게 선행되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의원들의 겸직 신고, 월 보수, 그다음에 뭐 의정비 요 내용들에서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이변님 한번 좀. 네. 잠시 지난 4년 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예, 당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때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의 시의원 평균이 월 한 494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4년 전에는 400만 원이 세종시에는 안 됐었어요. 네네. 390 연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전국에 압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최하위였죠.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시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 숫자, 그리고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려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그럼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1안, 2안, 3안을 다 이렇게 마련을 했었는데, 시민 공청회 결과 시민들은 가장 적게 네.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반대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한 12% 정도 이렇게 올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은 세종시 의원들이 월 한 4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한 50만 원 정도가 매월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천둥군도 말씀했지만 이제 저희 최하위 네. 이런 현재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세종시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세종시 의원들이 결국에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계도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 겸직 금지도 과연 시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충분한 보수가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된다고 한다면 겸직 금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겸직 금지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어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시의원들이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시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권리, 또 하나는 일반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의 생계를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측면을 잘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 그 의회에서 뭐 일부 그 의원들이 땅을 사서 이제 투기 혐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해충돌 금지 위반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시의원들한테 충분한 보수를 주는 것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외로 인해서 시의원들이 어떤 취득한 정보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행위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의 소지를 없애려면 적정한 규모의 보수는 상향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실은 이제 지방자치와 관계되어 있어서 시의원들에게는 권한도 커지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커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 여기서 이제 관점에서 사실 좀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좀 바뀌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직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도 실은 이제 저희들 참여연대 쪽에서는 겸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제는 변호사님 이변님 말씀대로 그만큼의 생활적인 거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매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좀 기본적인 것들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에 대한 시각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방 공무원과 중앙직 공무원의 보수 차이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 사람들의 보수 차이가 서울특별시장하고 세종 그 자치시장하고 네. 보수 차이가 있나요? 어, 근데 시의원은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똑같은 급여를 받잖아요. 네네. 근데 시의원들은 뭐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어떠니까. 근데 재정 상황이 약한 그런 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도 어찌됐건 중앙정부나 뭐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의원들도 시민을 하자. 대표해서 네.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꼭 의정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들은 같이 좀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좀 왜 그런 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매번 시민과 시의원 아니면은 그 뭐 상향 조정에서 합리적인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쪽과 네. 야 시의원이 봉사직인데 네. 돈을 왜 줘?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부분에 아예 명확한 근거를 세워서 네. 또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이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거는 시민의 검증을 통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저기들이 검증 받고 그런 과정들이 좀 민주적인 그 체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접근을 좀 달리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좀 단추들이 잘못 깨지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그거를 단추 하나만 고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한번 시청하시거나 나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따로 좀 하고 저희들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법무부와 여가부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에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요. 법무부, 여가부, 세종시를 이전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 이런 행보 어떻게 볼지 주목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법원검찰청에서 지금 또 상임 대표하고 계시는 이 위원님께서 좀 먼저 운을 좀 띄워보시죠. 네. 네, 일단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해야 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법무부에 관련해서 법무부를 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의 가장 큰 역할은 범죄 예방이죠. 네. 예. 근데 그 범죄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고요. 예, 요즘의 범죄는 굉장히 지능화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가장 큰 거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또 관할을 이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굳이 과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중심 세종에 있으면 전국적인 범죄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 교도소도 또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굳이 과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전국을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토의 중심 세종에 있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조금 더 나가서 법무부가 세종에 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에도 법원이 생겨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부가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거에 관련된 사법부가 세종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법원 이런 것도 설립이 돼야 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세종이 행정수도인 만큼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지금 유일하게 서울에만 30년째 설립이 돼 있는데 굳이 행정법원이 왜 하나에만 되느냐. 오히려 행정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대법원도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을 보면 행정부, 국회, 대법원이 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설립돼 있습니다. 대법원도 모든 전국에 있는 사건을 한 곳에 대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전국을 관할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왜 그것이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세종시에 있으면 상고 사건을 관할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더 접근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세종시를 이전하는 것을 사법부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법원은 이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2행정법원 신설입니다. 신설로 얘기하시는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법무부 이전 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은 지금 여당 쪽에서는 여가부는 어차피 해체 수준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을 포커싱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권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냐, 유배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실은 한동훈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편마하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네. 세종으로 오시면은 유배를 보는 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법무부가 그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세종시가 신행정 수도가 되지 못한 부분은 2004년도 10월에 위헌 판결 때문에 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산돼 버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행복도시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일부만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일단 그 당시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을 가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좀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그 수도 이전에 준하는 법이다. 수도는 관습법법에 따라 서울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그 수도 이전에 관련한 내용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다. 헌재에서 판결한 게 그 내용이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왜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냐? 그건 외교 국방과 관련된 국가의 중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법무부가 외교 국방의 그 중추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나 외교부 같은 것과는 다른 부처잖아요.
때문에 법무부가 내려오는 데는 헌법 위반 소지가 당시에 헌재가 판결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다만 당시에 힘센 기관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행자부, 그 여가부는 뭐 이제 다른 이유였지만 그 남겨놓았던 건데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행복도시법만 개정하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거기에서 그 법이 우선 통과되면 법무부도 와야죠. 거기에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시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의 장관이 뭐 세종으로 유배를 온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의 뭐 소통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오히려 과거의 법무부보다 지금 현재의 법무부가 그 사람들이 그냥 인식하기에는 더 강력해진 법무부 장관인데 과연 이 장관 어쨌든 현재에서 현직이라고 했을 때 이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렇게 해서 오게끔 하는 거는 여가부는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님은? 저희들은 세종시에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건 법무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장관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장관이 계속 반대를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 목적이 법무부가 내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뭐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장관을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왜 세종시에 이전하고 세종시에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러한 장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 그런 게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긴급 현안으로 얘기를 했었던 아니 대통령 제2신문실도 만드는데 대통령도 내려와서 세종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근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데 법무부는 대통령을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소통령 소리를 들어가는 그런 장관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도 세종으로 내려오는 게 큰 그 역사적 흐름에 타당한 것이다. 네, 네, 저도 뭐 거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법무부 이전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너무 그걸 고려하는 걸 말고 실제로 행정수도라고 하는 완성 여기에서 그렇게 행정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책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원 법원설치법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정류장도 있거든요. 세종 시민들이 대부분 모르세요. 법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정류장도 있고 법원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없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저희 행정법원 법원설치법 관련해서 이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39만 가까이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 39만인 도시에 법원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교를 하면 공주, 논산 다 10여만 정도 되는데 다 법원이 설치돼 있고요. 충청권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7곳 중에 세종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천안, 아산, 천안 지원 지금 하나입니다. 서산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있지만 인구가 4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 법원, 그 시민들이 법원, 사법부 일을 볼 수 있는 법원이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저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뭐 다른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면 이걸로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참식회 방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세종시도 곧 이제 100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행정과 관계되어 있어서 100일 동안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야기 이런 걸로 다음 시간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눈 걸로 하고요. 오늘도 참식회 TV 여러분 방송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